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월 34만원씩 매년 400만원을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하고요. ETF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고 있고, 매월 적립 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수익률 살펴보면 11월 27일 기준으로 연수익률은 10.95%고 연수익금은 471만원이고요. 유튜브에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업로드하기 시작한 게 2000년 1월서부터거든요. 그때서부터의 누적수익률을 보면 누적수익률은 12.4%, 누적수익금은 462만원입니다. 개인연금 자산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파란색은 납입원금, 붉은색은 누적수익, 노란색 선 그래프는 누적수익률을 나타내는데요. 2020년 1월에 일지를 시작한 이후에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있었지만 마이너스 7%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그 이후로는 거의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없이 계속 수익인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2021년 말 정도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가 2022년에 수익을 반납하고 2023년서부터 다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 자산 현황 살펴보면 11월 일지 11월 27일 기준으로 투자 원금은 4,499만원, 전달 대비 30만원 더 적립했고요. 원래는 34만원씩 10달을 적립했는데 올해 총 400만원만 적립하고 싶어서 이번 달과 다음 달은 30만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수익은 462만원으로 전달 대비 47만원 늘어서 총 자산은 4,961만원, 전달 대비 77만원 늘게 되었고요. 누적 수익률은 12.4%입니다. 총 자산이 아직 5천이 못 되고 있는데 곧 이어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연금 계좌 수익 2023년 11월 현재 평가액 4,961만원, 전월 대비 77만원 늘었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10.95% 수익 471만원 수익금, 2022년에는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자산 배분으로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수익이 난 해거든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07만원 손해가 났고, 2021년에는 13.34% 수익 485만원 수익금이었고,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은 3.57% 수익 플러스 112만원이었고요. 2019년에는 플러스 11.7% 수익 플러스 279만원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0년부터지만 개인연금 계좌를 ETF로 온전하게 자산 배분한 거는 2019년서부터거든요. 그때서부터의 누적 수익을 살펴보면 총 23% 플러스 741만원의 수익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이 많이 반등했기 때문에 2% 낮춰서 33% 보유 중이고, 안전자산은 계속 그대로죠. 30%. 금은 25%까지 계속 올리다가 거의 다 위험자산을 매도한 금액이 금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25% 이상 더 올릴 생각은 없어서 이제부터 내리는 위험자산은 달러 현금으로 보유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현금 비중이 늘어서 12%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지금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장기채 환노출 ETF인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로 교체 매수하고 있거든요. 중기채를 5% 매도하고 장기채를 5% 매수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아리랑 미국채 30년 액티브가 10% 비중까지 늘었고요. 지난달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매수해서 15대 15로 갈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다른 계좌에서 TLT의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에는 TLT보다는 IEF의 비중이 있는 것도 제 전체 포트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개인연금에 TLT를 넣어야 될 필요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컨텐츠로 만들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온전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미국채, 장기채를 늘리고 있어요. 아마 현재 금리 사이클상 장기채의 비중을 늘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위험자산의 최종 목표는 30%인데 원래는 35%에서 위험자산이 만약에 반등하지 않고 계속 떨어졌다면 더 낮추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고 2021년 전고점까지 도전을 해보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지금 30%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 아마 한 달에 2%, 1%씩 낮추니까 내년 1월 정도에는 30% 될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을 봐서 위험자산이 더 반등할 것 같으면
더 낮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30%면 거의 끝까지 낮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켓 타이밍으로 위험자산을 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2021년 말에 위험자산이 70% 정도였는데 거기서 지금 33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거의 비중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위험자산을 아무리 동적 자산 배분한다 해도 2배를 늘리거나 반토막을 내는 거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를 한계를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안전자산이 필요가 없을 때도 20%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위험자산은 아마 30% 정말 많이 오르면 좀 더 낮출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은 25%까지 다 목표치 채웠으니까 앞으로 위험자산은 달러 현금으로 킵할 생각입니다. 코스트너의 달걀 모형으로 기본 전략 살펴보면 7월 27일에 7월 FOMC 이후에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리고 있죠. 그리고 11월 FOMC에서는 금리 고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A에서 B 구간으로 버블의 최고점은 금리를 첫 번째 인하하는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는 위험자산의 마지막 반등이 일어나는 시기고요. 지금은 반등하는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이 아직 바닥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매수해 두고 나중에 B에서 C 구간이나 경제위기 구간에서 안전자산이 크게 오르고 위험자산이 하락하면 다시 리밸런싱해서 저가 매수 저가 매도를 반복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치가 A에서 B이기 때문에 B에서 C까지 구간과 C 구간을 목표로 해서 안전자산과 금 달러의 비중을 높일 거고 위험자산은 30%나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 안전자산, 대체자산이 QQQ, IF, GLD를 올해 4월서부터 매월 자산들의 흐름을 누적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월 FOMC 이후로 지금 모든 자산이 반등하고 있죠. 미국채도 반등하고 금도 반등하고 미국 주식 도 반등하고 있죠. 11월 달에는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4월 달까지 주식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났다가 5월, 6월, 7월에 주식이 많이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다가 8, 9, 10월 때는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안전자산이 오르기 못했기 때문에 같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대체자산이 다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좀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경제위기 구간을 대비해야 되는 순간이고 위험자산이 떨어져도 안전자산과 대체자산이 오르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해칭하게 될 거고요. 아까 코스트너의 달걀에서 금리 고점 A에서 버블의 최고점인 B 구간에서 7월 14일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었고요. 그 이후에 금리 고점이 일어났죠. 7월 27일에. 그 다음에 10월 13일에 금이 3% 반등하면서 저점에서 반등하는 서막을 올렸고 11월 FOMC가 있던 11월 2일 이후에 IF가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블의 마지막 상승 구간을 진입을 했고 앞으로 경기 침체를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될 구간이라고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는 좀 재미있게 제가 2020년 1월서부터 개인연금 투자일지를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 2020년 3월에도 제 포트폴리오는 다른 지수들이 다 하락하고 있을 때 위험을 성공적으로 해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거를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구독자가 뭐 200명, 1000명 이렇게 얼마 안 되던 시절이라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위험을 해칭한 방송이 거의 없었을 건데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오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건데 과거 2020년 2월, 3월, 4월을 회상하면서 한번 재미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나스닥이나 위험자산이 다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도 산타랠리 이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이번 2024년에도 2020년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을 복기를 해드릴게요. 2020년 1월에 전고점을 찍은 다음에 2월 달에 갑자기 조정이 시작됐어요. 조정이 시작되면서 S&P 500, 나스닥, 코스피가 조금 떨어졌는데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때
다른 지수들이 다 떨어질 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수익이 났었고요. 이거는 개인연금의 수익률이거든요. 미래세 계좌를 스크린샷을 그때그때 찍었던 거고, 2020년 3월 27일 코로나 위기가 막 한참 있던 시절이죠. S&P 500이 이렇게 마이너스 21%,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6%. 이게 아마 연간 수익률일 거예요. 3달 만에 21%나 떨어진 거죠. 나스닥은 16%, 코스피는 21%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난리가 날 때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6.9%, 요게 마지막 MDD였거든요. 그러니까 7% 손해 나고 이다음부터 반등을 했어요. 지금 보면 지수의 어떤 하락률과 대비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잘 해지된 걸 볼 수 있죠. 개인연금에서 왜 국고채, 한국채를 안 하냐라는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이때 개인연금에서는 저는 절반 정도는 국고채를 가지고 있었고 절반은 미국 장기채가 아니고 중기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반 계좌에서는 TLT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도 이렇게 코로나 위기라는 큰 위기를 처음으로 실전 투자로 자산 배분 해칭하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개인연금 계좌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해서 개인연금 계좌에는 국고채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까지 손해가 난 건데, 다음 영상 보시면 2020년에 개인연금 계좌가 있고 4월달 수익률이거든요. 개인연금 계좌의 수익률, 그리고 연금 이외에 미국 배당 아니면 셀프 연금 이런 일지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나머지 계좌들의 수익률이고, 그 당시에만 해도 개인연금이랑 연금 이외 계좌를 합쳐가지고 일지를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합친 거를 수익률을 해보면 개인연금은 이때는 4월달이라 좀 반등했을 때예요. 마이너스 4%죠. 그래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 연금 이외 계좌에서는 플러스 8%였고요. 3월달에도 마이너스 3%까지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만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어요. 12% 차이잖아요, 수익률이. 똑같이 해지를 했지만 개인연금에서는 국고채가 많아서 해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반면, 연금 이해 계좌에서는 TLT의 해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인연금에서는 금이 없었거든요. 금을 따로 하긴 했는데 개인연금 투자일지에 올릴 때는 ETF에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금도 제외가 된 거고, 그리고 연금 이해 계좌에는 금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만 합쳐가지고는 4월달에 5% 정도 수익이 났었죠. 근데 이때는 보면은 4월달에 회복이 됐다고 해도 나스닥, S&P 500, 코스피 다 마이너스잖아요. 위기 이후 반등하는 초창기에도 이렇게 위기를 잘 해칭하고 있었다. 저희 유튜브를 처음서부터 구독하신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2020년 영상에 대해서는 아마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다시 2020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보니까 또 재미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개인연금 계좌 자산 현황 2023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 미래에셋 계좌 스크린샷을 그대로 찍은 거거든요.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자산은 33%, 2% 낮췄죠. 그리고 금은 25%, 안전자산은 30%고 현금이 12%가 됐고 달러가 7%죠. 위험자산 주식은 이 33%에서 기본 10종목이라 생각하고 10분의 1로 해서 한 종목씩 비중을 넣고요. 다만 절반의 비중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정확히는 10종목이 아니고 10종목보다 조금 많거든요. 세분화해서 이거저거 투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반씩 비중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3.3%, 1.65%의 비중이 종목별로 있고요. 손해가 난 게 많이 없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해가 난 거 보면은 국내 주식과 중국 주식 이런 게 손해가 났던 것 같고, 최근에 손해가 난 거는 리츠가 아무래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최근에 편입한 달러 선물 5% 수익 중이고, 금 현물도 6% 수익 중이고, 그리고 아리랑 미국제 30년 액티브도 2.8% 수익 중이고요. TLT에 해당되는 아리랑 미국제 30년 액티브는 비중 10%로 늘렸고, IF에 해당되는 타이거 미국제 10년 선물은 비중을 20%로 줄였죠. 앞으로는 이 비중을 10대 20 아니면 15대 15로 좀 더 변형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위험자산이 반등하면 이 달러 선물은 계속 오를 거고요. 최종 목표는 현재로서는 위험자산 30, 달러 선물은 10%, 이 정도가 되겠네요. 2023년 11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에는 위험자산 적어놨고요. 오른쪽에는 맨 위가 리츠, 다음이 미국채, 장기채, 중기채, 그리고 대체자산, 금, 현물, 달러, 현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구체적인 수량과 이번 달에 매수 매도한 양을 적어 놓은 거고요.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이번에 위험자산 많이 올랐잖아요. 10월 달만 해도 위험자산이 많이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매수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위험자산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팔았죠. 그리고 판 양이
좀 있는 편이에요. 53주 중에 5주 팔았으니까 10%나 팔았죠. 그런 식으로 반등하면서 비중을 2% 줄였기 때문에 위험자산은 거의 다 전부 매도하게 됐고요. 원래는 종목 교체만 아니면 이 부분은 서로 매수 매도를 할 게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종목 교체라고 보시면 되고, 금 현물은 비중이 똑같은데 매수를 하게 됐어요. 아마 이번에 금이 조정을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금을 더 매수하게 됐고, 달러 선물은 달러 비중을 2% 늘렸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88주가 늘어나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284주로 전체 7% 비중이고요. 원래는 종목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전체 자산의 1% 2%밖에 매수 매도를 안 하거든요. 지금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50에서 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종목 교체하고 있어가지고 매수 금액이 395만 원, 매도 금액이 361만 원이고,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 한 4%인 건 손해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도하고 나머지에서 이익 실현한 거 합치다 보니까 이번에 매수 매도한 금액은 총 손실이 2.9%로 종목 교체만 아니면 거의 다 플러스로 수익으로 항상 리밸런싱 하는데, 종목 교체 때 이렇게 손해난 종목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종목이 손해가 난 상태에서도 리밸런싱으로 매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똑같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손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국채 10년 선물에서 물론 매도를 하면서 손실이 났지만 다시 산 미국채 장기채가 지금 수익이 났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만약에 리세션이나 경기 침체가 온다면 장기채 수익률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포트폴리오 체질을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2020년 3월에도 이렇게 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2023년 11월 경제위기 오기 전이죠. 그리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죠. 위험자산 다 팔고 있죠. 요 개수도 한번 보세요. 나스닥도 지금 계속 팔아서 18주밖에 없네요.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2020년 3월에는 위험자산을 팔았다가 위험자산이 폭락하니까 다시 사게 된 거거든요. 이때 위험자산 비중을 많이 높이지도 않았어요. 소심하게 뭐 3% 4% 이 정도밖에 안 높였어요, 월에. 왜냐면 이때만 해도 거의 극도의 공포 단계라서 위험자산을 갑자기 10% 올리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이 매수한 숫자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원래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뭐 많은 것들은 한 3분의 1이나 더 매수하고 30%, 적은 거는 20% 정도를 매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근데 지금 보면은 다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총 자산이 3천만 원밖에 안 됐을 시절이거든요. 근데도 미국 나스닥 100이 30주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의 총 자산인데 18주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이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고, 이때 보시면은 국고채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장기물도 해보고 단기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매수하고 매도한 건 코덱스 국고채 3년 이거 하나잖아요. 이 한 종목이 50주 팔아서 10만원 수익이 났었다는 거고, 미국채 10년 선물도 경제위기 전에 세팅이 미리 됐던 게 아니라 경제위기를 거의 지나면서 세팅을 했던 거거든요. 일반 계좌에서는 TLT랑 IF 하고 있었지만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2019년 이럴 때는 미국채는 안 하고 거의 국고채만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본 거죠, 포트폴리오를. 근데 해보고 나서 아, 국고채는 정말 아니구나, 미국채 환 노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로 다 바꿨었던 거고요. 2020년 3월과 현재 2023년 11월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여기 오른쪽은 나스닥 지수 그래프고 왼쪽은 코스닥의 달걀 그림인데, 지금 A에서 B 구간 2023년 11월 현재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예전으로 따지면 2019년 한 6월 이 정도일 거예요. 2019년 8월에 첫 금리 인하 있었으니까 B가 2019년 8월이니까 이 시절은 2019년 6월 이럴 때고 A가 2018년 12월이죠. 이때가 금리 고점이니까. 이런 상황이고,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내년 3월, 5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2019년 기억으로 봤을 때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나 이런 계획 세울 때 계획보다 더 빠르게 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코로나 같은 것도 연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이 느긋하게 5월에나 금리 인하할게요, 지금 3월은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확률이, 그렇게 보지만 생각보다 연준이 느긋하게 있는 거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이. 그리고 뭔가 블랙스완이 터져서 확 내려갈 때가 있더라.
그런 것도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20년 3월에 아까 보신 일들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2024년 언젠가는 경제위기나 버블의 최고점도 지나게 될 거예요. 아까 2020년 3월에 리밸런싱 하면서 매수 많이 한 거 보셨죠? 최근 일지만 보시던 분들은 위험자산 매도를 조금씩 하니까 한 달에 이 정도만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구간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달에 전체 가지고 있던 주식의 뭐 30%를 한 달에 사기도 해요. 리밸런싱으로. 여기서 크게 샀던 거, 그리고 이쪽에서 위험자산 비중 늘리면서 주식을 샀던 부분을 지금 위험자산을 매도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팔고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저가에 사서 고가에 매도 이런 거를 노리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행위를 리밸런싱으로 계속 반복하게 된다. 저는 유튜브에도 2020년 기록도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2024년, 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미리 간접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